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더워요. 근데 저는 오늘 특이하게 또 뭐 특이한 게 아니죠. 뭐 이상하게 하나 먹어봤습니다. 오디가 오늘 보니까 오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디가 보니까 이따만 게 커요. 그거 이거 주시오. 근데 이제 포장이 됐으니까 이거 맛이 들었나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먹어봤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싱거울 것 같아 자오관. 에? 왜냐면 이제 토종 오디는 이게 찌끄맣잖아요. 그게 달짝지근한데 이게 왕오디야. 그건 그 뭐야 이 재배 뽕나무야. 거기서 이게 그 뭐야 생산된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줘보시오.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더니 역시 싱거워요. 그래서 그걸 소금을 찍어 먹었어요.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그냥 오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 샀을 때 이따만가 큰 거, 그것도 이게 방부제를 처리 못해요. 산딸기나 이 오디는 방부제 처리를 못하니까 요거 곧 나올 때 이렇게 그 저장도 잘 안 돼요. 예? 냉동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냥 사서 바로 먹어치워야 돼요. 그래서 소금 찍어 먹어서 아주 짱 맛있는 이색 오디를 먹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서 아마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그 사무실 앞에 조그만 그 향기공원이라고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너무 더워서 쫙 또 바람도 오늘 꽤 불었어요. 쫙 또 가다 잡고 이 뭐시야 그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딱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째려보지는 못하고 지나가면서 옆으로 딱 째려보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내가 뭐 문신이 있어 뭐가 있어 생기가 멋있게 생겼고 안경 멋있고 그럼 짱 된 거지. 오히려 이 우리 동네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 자체가 동네가 다 빛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름이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병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부 날씨가 더워지면 몸 내부가 오히려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몸 내부가 차가워지면 제일 빨리 망가지는 장기가 콩팥이 제일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름에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그냥 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콩팥 기능이 튼튼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신장이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다 알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붓거나 이 눈꺼풀이 붓거나 또 발이 붓거나 또 그 뭐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오후에 그냥 사라지면 그냥 큰 문제 되지 않지만 오후까지 계속 부종이 있다. 그럼 그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후에도 발목이나 종아리가 계속 붓는 증상이 있다. 이거는 콩팥이 꽤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신부전증 환자들은 하루 종일 부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줌을 넣었을 때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야간에 오줌을 자꾸만 수시로 넣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야간에 오줌을 넣고 나서도 꼭 물을 먹으세요. 왜냐하면 오줌을 계속 뽑아내고 귀찮다고 물을 안 먹어버리면 이 담낭에 돌이 생겨버려요. 담석이 생겨. 아시겠어요? 그래서 담석 생기지 않도록 물을 먹고 푹 자는 게 오히려 더 좋다. 그 다음에 전신 증상으로서 아주 그냥 뭐 특별히 한 게 없는데도 피곤하다. 만성 피로.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진다. 식욕 부진.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근질근질한 가려움증. 이거 당뇨병 환자들을 자꾸만 긁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노폐물이 누적돼서 만성 피로, 식욕 저하, 구역질 이런 것도 나타난다. 그것은 체내 독소 배출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 피로, 식욕 부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이런 건 다 알잖아. 동양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콩팥은 음양오행상의 주요 기능이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체액산과 알칼리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 조절 이 네 가지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콩팥 기능이 약하다고 얘기하면 콩팥만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천만의 말씀, 무지의 소치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다 해서 지금 여기 콩팥 기능이 약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줄기를 찾아 올라가면 심장 질환도 있습니다. 또 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비위장, 췌장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약해도 40여 종의 질환이 생기고, 심장 기능이 약해도 40여 종, 그 다음에 비위장 기능이 약해도 40여 종, 그럼 4, 30이 120여 종의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세요. 이해갔죠? 자, 그런데 우린, 제가 늘 여기 그 칠판 강의할 때 무지가 큰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발가락에 요만한 가시 하나 박혀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스트레스, 짜증이 나요.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 하나가 육체적인 거, 이 신경계, 정신적, 육체적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됐다. 정신과 육체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또 누굴 도와주고 뭐 돈을 찾아줬거나 길을 찾아줬거나 안내를 했거나 뭐 좋은 일을 행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상을 받았거나, 그럼 칭찬하는 거야. 그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가볍잖아. 그러면 몸도 가볍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독립으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선 오장육부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가 60조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도 서로다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신체 조직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서 이들이 뼈다구, 근육, 살, 이 혈액,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 에너지원은 음식에 있어요. 그 음식 중에 가장 으뜸 상위에 있는 게 생식, 그 중에 더 상위에 있는 거,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그래서 오행생식을 먹지 않고는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기 요 해부 생약, 신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세혈관은 아주, 이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이 돌면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이 오줌을 이 생성해서 이 방광으로 내려보내서 방광이 460에서 한 540cc 정도 되면 오줌을 내보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콩팥이 수분 조절과 염분 조절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중요한 이유는 수분의 양, 우리 몸의 70%가 돼야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단 면역력을 항상 평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수분, 그러니까 콩팥이 좋아야 면역력이 좋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산과 염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액 조절, 산과 알칼리를 조절해야 됩니다. 산성도 쪽으로 너무 기울으면 수많은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생겨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이런 게 생겨서 죽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7.45, 7.45, pH 농도 7.45, 7.4의 정상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합니다. 이 콩팥이. 그러니까 산성 음식이나 싱겁게 먹으면 이 콩팥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병이 들고 일찍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삼투압을 조절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 중요한 것은 여기 단백질 먹었어. 단백질의 대사산물을 배설하는 유일한 기관이 콩팥이. 그래서 이 건강검진법에 보면 BUN이라고 있고, 콩팥 신장질환 검사인데 BUN이라고 있어요. 그 수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약이나 독성 물질을 정리하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무슨 약이라고 약은 뭐 수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먹는 이런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콩팥 기능을 망가뜨리라고 보면 돼요. 자연 치유력, 파이지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호메오스타시스, 이 항상성을 깨트리는 것이 전부 다 약물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유용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하는 이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콩팥이에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려면. 콩팥이 하루에 1800리터의 혈액을 통과시킵니다. 이 1800리터는 우리 총 혈액량의 약 400배를 지금 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죽을 노릇이에요. 도와줘야지. 근데 거기에 들쩍지근한 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 다음에 들쩍지근한 거, 탄산수,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먹어 제끼면 콩팥이 죽습니다. 끈적끈적한 거,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과부 걸려서 맨 마지막에 오는 거, 하다 안 되는 거 오는 거, 그게 신부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콩팥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기계의 힘을 빌려서 혈액을 돌리는 거야. 그게 투석이야. 그리고 매일 이 170리터의 물을 순환해요. 물을 순환해서 170리터의 이 순환을 해서 거기서 1.5리터를 나머지는 다 재활용하고 1.5리터 진짜 못 쓰는 노폐물, 이거는 소변으로 뽑아요. 그러면 170에서 1.5를 빼니까 168.5죠. 168.5리터의 물은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 그럼 좀 깨끗한 물을 자주 먹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여기 생각을 해보셔. 1일 1800리터의 혈액을 순환해. 1800리터. 그러면 그 무엇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1리터라고 하면 이 1800통이 그 뭐지? 왜 오렌지 주스인가 뭐 무슨 주스 있잖아. 그거 1.2리터짜리 또 1.8리터짜리 1.8리터짜리가 몇 개가? 1800개인가요? 1000개인가? 무섭습니다. 1.8리터짜리 1000통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콩팥 도와주세요. 싱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들쩍지근한 거 많이 먹는 거, 탄산음료, 가공식품, 들쩍지근한 거, 과자나부랭이 이런 거 먹으면 콩팥이 망가져요. 맨 마지막에 신부전증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콩팥이 이 배설 기능 이외에 또 굉장히 좋은 게 또 있습니다. 레닌이라고 해서 이러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혈압이 떨어지면 저혈압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조절하느라고 혈압 조절, 수분 조절, 콩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적혈구 이 생성 촉진제인 그 에리트로포이에틴 이거는 적혈구와 혈색소 형성을 하는 중요한 물질, 이걸 또 만들어요. 그리고 디히드록시콜레칼시페론, 비타민 D, 지난번에 수업시에 있잖아요. 비타민 D 제제를 먹으면 이걸 신장과 간이 이 활성 비타민 D로 기립가이를 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된다고. 그 흡수되는 물질을 이 콩팥이 만들어요. 그럼 좀 콩팥 도와줘야지. 방해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또 일반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들,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염증, 그 다음에 콩팥에 물혹 있는 거, 그 다음에 약물남용, 독성물질, 그게 진통제, 항생제, 혈압약, 한약, 해열진통제, 고단백, 고용량 영양제, 전부 다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요로 감염, 염증이죠. 그 다음에 탈수, 물이 부족해도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단일 음식으로만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려라.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식물의 다양성, 생식과 생채식을 먹어라. 그중에 내 체질과 이 건강 정도에 맞게 오장육부와 서로 연관돼 있으니 배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야.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배합해서 먹는 생식이 좋고, 정상 체온과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야 돼. 짭짤하게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라. 식습관 개선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약으로는 안 돼요. 여기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약을 먹으면, 염증 완화제, 항생제 먹어버리면 콩팥 기능이 망가져서 회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 먹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행생식,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인조식품 줄여라. 그리고 꾸준한 운동. 내 쪽으로만 하는 것보다 외쪽도, 외부도 활용을 해서 신장 기능을 도와줘야지. 맨발 걷기, 까치발 걷기, 그 다음에 등산,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해서 이 몸 내부에서는 음식으로 이 치유를 하고, 또 밖에서는 이 발 기능, 발을 자꾸만 자극을 해서 이 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도와줘라. 그래서 안팎으로 상하 좌우 안팎 모두가 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되겠지 않은 이런 왕존벌레나 키우고 앉았고, 그 자신의 무식함, 무지함은 모르고, 남들도 그런데 무지함이 가장 큰 병 발생의 원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존벌레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무지입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신을 정확히 알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을 딱 찾았으면 그걸 해소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신을 정확히 알고 건강을 위한 실천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건강의 비결이고 무병장수의 비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